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8화 신교와 사천마가 화령 호교원의 기사 네 번째 이야기.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고 화령호교원의 밤은 매우 고요했다.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유유자적 대지를 하얀 물결로 수놓고 있었다. 신교는 유구한 세월을 걸쳐 동에서 동으로 교세를 확장하였다. 중원에서 시작은 지리적으로 중원의 북서, 신강을 통해 들어왔고 주로 상인 집단을 시작으로 세간 소리소문 없이 퍼져나갔다. 비록 상인들은 중원 권력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재리와 새로운 것에 현실 감각이 뛰어나 이들 집단을 통하여 신교의 교세는 무섭게 확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무리, 즉 권력의 중심 또는 그 중심 권력으로부터 작은 부스러기 이권을 먹고 기생하는 집단은 언제나 이 새로운 종교를 악마 집단으로 소문내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인 것을, 따라서 신교는 세간의 마교로 회자하기 시작했으니. 아무튼 이후로 만이교는 중원으로 퍼져나갔으나 춘추 전국시대 진과 초가 그나마 신교의 우호적이었으며 나머지 칠웅은 만이교를 배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이교는 신강, 청해, 운남, 광서를 중심으로 신교는 세력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이교 즉 신교는 이제 광서, 광동에 자리한 10만 대산을 중심으로 장사를 거쳐 낙양에 진출하고자 하였는데 스스스스. 신여대전은 화령호교원 안에 또 다른 작은 정원을 가진 크고 작은 여러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냥 송강현 호족들이 즐겨 거주한 장원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신여대전에 울타리를 넘는 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매우 호련한 신법을 전개했는데 신형이 흐릿한 것이 마치 도깨비들의 움직임처럼도 보였다. 영혼 밀살 스팟 스스스스. 도깨비무리와 같이 움직이던 공기의 파동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튀어나와 공간을 쇄도했다. 물론 이는 일반인이라면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이었으며 강호에서 절정의 고수라도 긴장을 느슨히 하는 경우 이러한 은밀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스스스스스스스. 퍽퍽 스르르르. 철퍼덕 스르르르. 쿵 스스스스스. 처처처 척. 두 사람이 힘없이 쓰러진 후 그 자리에 겨울이 막 지난 지면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신비한 모습으로 네 사람의 신형이 나타났으니 허허, 이들은 바로 승용마가의 무사들이 아닌가. 신마소라. 네 사람 중에 우두머리로 보인 인물은 고개를 들어서 너와 지붕 처마에 걸린 현판을 보았다. 그곳에는 매우 힘있는 글귀로 적힌 신마소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사실이었소. 우리 승용마가뿐 아니라 신교의 12기둥인 모든 마가에게도 신교를 이루는 사천마가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신마소라는 곳이 이곳 화령호교원에 존재할 줄이야. 흐흐흐흐. 장숙수 이놈 정말 물건이군. 이곳에서 대령 숙수가 되더니만 제대로 한 건 했어. 정말 우리 승용마가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군. 녀석의 아비와 어미는 승용마가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군. 대영, 신마소란 곳이 못하는 곳입니까? 신교, 즉 신교의 중심과도 같은 이곳 화령원 안에 신과 마신이 거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신마소인 곳이다. 허허, 신들의 세계란 말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과 조화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곳을 제대로 아는 인물은 신교 내에도 손을 꼽을 만할 것이다. 이곳은 신교 12기둥의 가주들조차 아는 인물이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네. 그런데 어찌 우리 승룡마가는 이곳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흐흐흐흐흐흐흐.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사실 오늘 우리는 소가주님의 명령으로 이곳으로 온 이유도 있지만 결국 그 뒤에서 가주와 공봉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임무를 더 주셨지. 네. 무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승룡마가는 다른 마가와 다르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작전을 벌였던 있었더구나. 혈승, 도검. 혈승과 도검이면 우리 신규에서 규율을 담당하는 가문들로 알고 있는데 대영, 이들 출신의 위세가 상당합니다. 그들 가문의 소가주들도 마화님에게 안달이 나 있거든.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뇌전과 구마와 이곳에서 우리와 같은 임무 중 마화님과 연관된 녀석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구나. 허허, 저희 승룡마가는 대단합니다. 어찌 신규의 두 호법 가문의 행사를 너희들은 모르더냐? 우리 가문의 출신 중에도 대종사를 모시는 비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른 가문 출신의 비매들도 그러리라 예상되지만 이들은 대종사를 위하고 신교를 위하나 출신 가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문을 위해 어떤 일도 할 것이지. 아, 저기 신마소는 적황 어른께서 전해온 소식이다. 아, 가주님의 장남. 물론이지. 그러니 당연하게 신마소란 곳이 우리 신교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대종가의 탄생 배경이 바로 저 신마소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가주께서는 대종가의 비밀을 매우 아시고 싶어 하시지. 아, 그렇다면 오늘은 단순하게 소가주께 거슬린 한 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주와 가문의 염원을 이뤄드리는 궁극의 작전이군요. 물론이다. 우리 승룡마가가 호법 가문의 일원이 되거나 후대의 대종가를 잇는 신교의 최고 가문이 되는 것에 그만.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구나. 아, 네. 대영, 어두운 신마소 입구 계단에 서 있는 네 사람은 눈 덮인 계단에 서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은은한 입김이 흘러나왔고 하늘에서는 눈이 너플너플 내리고 있었다. 흐흐흐흐. 참 신비로운 곳이군. 화령호 교원의 영내는 이렇게 추운 기온이니 말이다. 우리 심한대산에서 이런 곳이 있을까? 대형이란 자는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니 대영. 여기 쓰러져 죽은 녀석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영의 용운밀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영은 이제 초절정 중인 풍화경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신이 파지경에 직전에 펼칠 수 있는 암경으로 두 녀석을 아무렇지 않게 삼도천을 건너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내 얼굴에 금칠은 그만하고 오늘 행사는 매우 은밀한 행사여야만 한다. 귀철은 여기에 남아서 한 녀석의 옷을 벗긴 후에 이곳 신마소를 지키는 무사로 변장하고 이 죽은 두 놈은 화골산으로 녹여 없애거라. 그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제거하되 만약에 너희 무력으로 제거가 힘들다면 신마소로 들어와 나를 찾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영,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신속하게 신마소를 살피고 또한 마화님을 탐하는 녀석을 속히 죽여버린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스스 스팟. 한 사람은 남았으며 다른 세 사람은 신비롭게 사라졌다. 역시 승룡가의 비전 보법인 매량무보를 전개하여 신형은 흐릿해졌고 마침내 호련이 사라진 것이다. 아마도 대형이란 자와 두 동생으로 위장한 인물들은 신마소의 출구로 들어가 신마소로 진입한 것 같았다. 흐흐흐.
역시 대주는 대단한 인물이야. 가주의 오른팔과도 같은 인물이지.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언제나 12대주들 사이에서 우리 대주만이 임무를 수행하니 말이야. 아무튼 나도 저 신마소로 들어가고 싶은데 헐, 신규의 천년 비결이 잠든 신들의 영역이라. 남은 한무사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 쓴 두건을 벗었다. 이자의 얼굴을 보라. 검에 긁힌 자국인가? 아니면 다른 이종 병기로 얼굴이 상한 것인가? 그의 양볼뺨은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으며 얼굴이 매우 험악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신마소의 입구를 보다가 신속하게 행동했다. 대형이란 자해명으로 쓰러져 죽어 있었던 한 녀석의 옷을 벗긴 후에 겉옷을 갈아입었으며 이미 가슴속에서 꺼낸 화골산 병으로 죽어있는 2명을 녹여버렸다. 츠츠츠츠츠츠츠츠. 시체들은 한동안 타버렸고 옷은 물론 뼈조차 녹아내렸다. 그리고 주변 쌓인 눈도 녹아버렸다. 흐흐흐. 안 되지. 이런 흔적을 남기면 곤란하지. 휘킥. 휘이. 풍칵. 남겨진 승용마가의 무사는 보법을 밟기 시작했고 지면에 눈이 녹아내린 주변을 쓸고 다녔다. 주변에 쌓인 눈은 눈보라를 일으켰고 순식간에 녹아내린 지면을 덮어버렸다. 휘이. 척. 헉헉. 헉. 이제 되었군. 뽀드득. 뽀드득. 척. 승용마가의 귀철이라는 무사가 흔적을 지우고 신마소 입구로 걸어가 계단에 올라섰고 그는 종전 신마소를 지키는 화룡호교원 무사가 있었던 자리에 자리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렸으며 매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으니 한편 신녀들이 신도제를 진행하는 곳 화룡소 앞마당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이 거룩한 장소에 낯선 무리라니. 7사람 중 2사람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지면에 앉아 있었다. 이 2사람은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이들은 그래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어 그런지 눈동자에 생기가 있었으니 다만 이들은 큰 숨을 몰아쉬며 간간히 올라오는 핏덩이를 뱉어내었고 그들의 가슴에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이치리는 모두 하나같이 주변과 어우러진 하얀색 무복을 입었는데 하늘에서는 너플너플 눈이 내리며 주변에는 하얀색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검은색 무복과 머리에 검은색 두건을 두른 사람들. 검은색 무복을 입은 자중 5사람은 수급이 신형에서 분리되어 이미 삼도천을 건넜고 오직 한 사람만이 5사람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5사람은 하얀색 무복과 어울리는 은빛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상대하는 검은색 무복을 입은 자의 쌍수에는 광룡수갑을 끼고 있었으며 이 광룡수갑은 승용마가의 비밀병기였다. 물론 지금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이 광룡수갑을 알지 못했으나 다만 이 이종 병기가 마치 짐승의 발톱과도 같이 상대의 가슴을 찢어밟힐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리라. 광룡수갑의 날카로운 발톱과 같은 모양은 성인 손가락 크기로 튀어나와 있었으며 어떤 이유인지 이 발톱 사이로 눈이 날리면 눈이 어떤 보이지 않은 소용돌이에 빨리듯 몹시도 요동하였는데 여름철 버려진 수박 껍질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들을 쫓을 때 날파리들이 매우 요동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 검은 무복을 입은 자의 입에서 입김이 한없이 흘러나와 그는 한 차례 격전에 운 좋게 살아남은 자처럼 보였으니 다른 본인의 동료들은 모두 이승을 등졌으니 말이다. 5사람의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 흑색 무복을 입은 한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고 역시 한 사람의 흑색 무복을 입은 승용마가의 무사도 날카로운 눈빛에 깊은 살기를 담아 5사람을 좌우로 쓸어봤다. 당장 항복하거라. 내 놈이 살 길은 오직 항복하는 것이다.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자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인 인물이 말했다.
이에 흑색 무복을 입은 자는 항복이란 말을 들을 때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다. 하지만 흐흐흐흐. 우리 무력단에서 굴복이란 없구나. 흑색 무복의 인물은 두 눈동자에서 더욱 진한 살기를 뿜어내었고 그는 내가 공부의 공력을 더욱 끌어올렸는지 그가 입고 있는 무복은 심하게 펄럭였다. 후후후후. 썩어도 준치구나. 기세는 마음에 든다. 하지만 시대를 알고 상황 파악을 잘해야 준거리구나. 지금의 상황 속 대세를 알아야지. 너희 여섯이 덤볐을 때 고작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너희 다섯 놈은 수급을 잃고 삼도천으로 달려갔다. 너희가 더 큰 손해를 입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 놈 한 녀석만이 용을 쓰고 우리 다섯 사람에게 덤빈다고 하여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않으냐. 정말 미련한 녀석이 되는 것이지. 허허, 아니지. 이제 보니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자들의 수장격으로 보인 인물은 흑색 무복인을 회유하여 무엇 때문에 신교의 거룩한 성지로 지정한 화령호 교원에 난입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흑색 무복을 입은 무사의 기세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의 살기로 보아 굴복하지 않을 기상이 엿보였는지. 굴복이 싫다면 한 가지만 말해라. 내 놈의 소속이 어디냐? 내 놈의 소속만 이야기한다면 내 놈이 편안하게 죽도록 해주마. 흥! 우리 무력단은 그런 달콤한 말에 간담을 내주지 않지. 그냥 개소리 말고 덤벼라. 내 놈들의 심장을 잘근 씹어주마.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는 않지. 내가 휙! 하얀색 무복을 입은 자중 순애로 보인 인물은 상대가 굴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속히 제압하려 하였는지 본인의 검으로 바닥을 끌며 쌓인 눈을 흑색 무복인에게 날리며 비상했다. 그는 날리는 눈발과 본인이 튀긴 눈더미로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검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렸는데 직하즉천. 팅! 하얀색 무복의 수장은 눈과 뭉친 눈을 갈랐고 휘이! 휘이! 강! 비겁한 스르르! 스강! 하지만 너희 종천의 천강건법은 내게 있어 매우 익숙하지. 우리 천강건법을 아나. 물론 잘 알고 있지. 스르르! 스강! 두 사람의 병기가 부딪혔고 서로의 병기가 쓸어내면서 붉은색 불꽃이 심하게 튀겼다. 흑색 무복을 입은 무사는 광룡수갑을 교차하여 상대의 검을 막아냈는데 부족한 경력으로 쌍수를 머리 위로 들어 검을 막았으나 점차로 검은 본인의 머리로 다가왔고 내 녀석은 절정 후입 관정경으로 나의 만경을 감당이나 하겠나. 스르! 스스스! 카카카캉! 백색 무복의 검은 거대한 도화 같은 무게, 만산의 무게가 되어 찍어 누르게 되었다. 이에 흑색 무복인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다른 다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흑색 무복인의 입에선 붉은색 선혈을 개어내어 하얀색 눈이 쌓인 지면에 뿌려줬다.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본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사용하라는 병이 있었는데 살용단. 좋아하지 마라. 난 내가 나보다 뛰어난 고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구나. 종천 가주의 직속 칠선자의 수장 용천아, 나는 내 놈과 양패구상하리라. 종천가주 적상천은 늦은 시간 화령호 교원을 방문할 때 본인의 호신이인 칠선자를 대동했다. 이들은 승용마가의 난입에 은밀하게 움직여 조우했었고 이들과 대치하며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승룡마가의 대주란 인물은 본인의 부하 중에 마령과 대두 그리고 귀랑과 막은 식솔들의 숙소를 지키던 와중 식솔 중에 수면산을 든 저녁을 먹지 않은 하인 하나가 소변을 보러 나오는 하인을 보고 당황하여 요란한 소리로 제압했으며 이에 칠선자는 가주를 모신 틈에 이를 직감하고 식솔들의 숙소로 달려왔었다. 물론 하인들의 숙소로 배정되었던 승룡마가의 무사들은 본인들이 들킨 사실을 직감하여 신도제를 진행하는 화령소로 이동하였고 결국 흑색 무인들 6과 칠선자 7은 대결하였으니 지금 흑색 무사 5은 이미 고온이 되었고 홀로 남은 자는 칠선자의 수장과 결하고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이에 흑색 무복을 입은 승룡마가의 무사는 본인 입 어금니를 빼는 자리에 하나의 붉은색 단을 깨물었으니 이는 승룡마가에서 비밀리에 지급되는 살인단이었다. 불리한 싸움의 양패구상을 선물할 수 있는 금단 말이다. 헉? 이 사령단은 절정의 무인을 단숨에 초절정 무인으로 또한 초절정 무인을 출신이 파지경의 고수로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령단이 영약이 아니라 마약인 것은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한 원정지기의 경력까지 짜내어 일시에 폭발시키는 효용이 있기에 결국 사령단을 사용된 것은 본인의 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일시에 폭주시켜 경력을 사용하여 몸을 폭발시키는 결론을 맞이하게 할 뿐이다. 물론 이 폭발로 인하여 주변 수장은 병력문의 폭탄인 진철레가 터지는 위력으로 난장판이 된다는 것에 아주 괴악한 살인단일 것이다. 이놈. 칠선자의 대형인 황룡은 매우 당황했다. 본인은 절정 무인을 간단하게 제압할 실력가인 초절정 중입 관정경 수준의 고수였기에 아무튼 칠선자의 수장은 크게 대경했으며 본인의 발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상대, 본인의 검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던 인물이 순수 경력으로 본인의 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 검을 밀고 일어선단 말인가. 슈슈슈슈슈슈슈슈. 황룡은 유기밀보를 밟으며 급히 태보를 밟거라. 장중에 어미로운 음성이 울렸다. 칠선자의 수장 황룡은 본능적으로 가주의 음성을 직감하여 퇴보를 밟았는데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황룡의 신형은 절정의 음유보법을 펼쳐 찰나의 흑색 무인과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황금빛 신형이 있었으며 천강마벽? 팡. 슈슈슈슈슈슈슈슈슈. 더욱 강렬한 황금빛이 번쩍하였다. 그리고 흑색 인형은 황금빛과 부딪힌 후에 수장이나 날아가 쾅. 결국 흑색 무인은 폭발하고 말았다. 워낙 순식간에 이뤄진 상황으로 흑색 무복을 입은 무인이 폭발할 때 피와 살덩이가 튀어 주변 지면에 떨어졌고 이러한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쌓인 눈이 공중에 날렸으며 내리던 눈은 눈보라를 일으켰다. 잠시 후 황금빛의 빗무리가 잠잠해지더니 그 자리에 청수한 중년인이 자리했는데 아니 이자는 중년인이기보다 얼굴은 노인이었다. 다만 그의 신형이 구부정한 허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느 청년보다 더욱 꼿꼿한 허리와 건장한 신형의 소유자로 바로 종천가주 북마 적상천 신교의 북호법이었다. 가주를 베요. 척. 칠선자 중 멀쩡한 5사람이 종천의 가주를 보고 부복했으니 종천의 가주 적상천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황룡은 가까이 와라. 네, 가주. 뽀드득. 칠선자의 대형인 황룡은 본인의 주군인 적상천에게 다가갔다. 저기 누워있는 자들은 누구지? 감히 신교의 엄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 말이야. 네, 가주. 저희는 이들의 정체를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한 녀석들은 잘 훈련된 것인지 투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녀석들의 무공이 조금은 생소하여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 이들의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 저희 신교의 사천마가 출신인 것은 확실한데 말입니다. 그래. 적상천은 황룡의 말에 웃음을 들어 본인의 턱수염을 만졌다. 그의 두 눈은 매우 짙은 의문의 눈빛이 되었는데 근래 마가 출신 중에 무력 충돌 시 양패구상의 수로 신형을 폭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황룡 너도 잘못했으면 녀석과 함께 동사했을 것이다. 항상 상대와 대결 시에 상대가 수준을 넘는 내가 공력이 폭주한다면 급속히 퇴보를 밟으며 호신강기를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아, 알겠습니다. 가주.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후후후후. 감사는 너와 동생들은 본가의 재산임을 항상 명심하고 또한 신교의 무사이기의 싸움 중에 끼어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일로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구나. 이때 종천의 가주에게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으니 매우 아름답고 얼굴과 전체 신형의 기품이 깊게 밴 여인이었다. 보드득. 북마 호법님, 칠선자 중 2명이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아, 대신녀님, 알겠습니다. 대신녀의 말에 적상천은 허리를 돌려 황룡에게 손짓하였고 황룡은 다가와 허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적상천은 낮은 음성으로 명령했으니 알겠습니다. 가주. 황룡은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조아린 후에 모여있던 칠선자에게로 다가갔고 황룡은 그들을 데리고 장내에서 사라져갔다. 이를 보고 있었던 적상천은 대신녀를 보며 벌써 이 같은 일이 5번째 일이라니요? 네, 가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12마가의 형제들이 화룡호 교원을 허락 없이 자주 드나들고 있어요. 아,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당장 대종사님을 뵙고 진마부를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요. 아닙니다. 진마부를 담당하는 두 가문의 무사들도 이곳에 와서 한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혈승가와 도검마가도. 네, 맞아요. 그들도 이곳에서 소란을 피웠지요. 허허, 이런. 대신교의 질서가 하늘에서 떨어졌군. 그런데 정말 신마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이에요. 그곳은 신교의 진정한 힘이 잠든 곳입니다. 과거 대종사들도 그곳에 출입을 금했습니다. 만약 이들 무리가 신마소로 들어갔다면 유계에서 펼쳐놓은 참마기온진에 의해 혼이 탈취될 것입니다. 참마기온진이요? 네, 생문을 모르면 영원히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모든 정력은 물론 생기마저 빨려 단세시즌이면 뼈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신마소는 신들의 영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오직 대신녀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열쇠가 있지요. 그곳에 공자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해 대장군성의 정기를 가진 공자와 항아기를 물려받아 태어난 마와만이 그곳에서 기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신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니 말입니다. 아, 대신녀의 말에 적상천은 감탄하였고 그의 얼굴은 신과 조우한 얼굴인가 매우 진한 감동에 젖은 얼굴이었으며 또한 그의 입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입김은 하늘로 오르다 금세 사라진다. 여전히 어두운 하늘에서 신비한 눈이 너풀거리며 떨어져 내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